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총선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이 MBC를 공개 협박하면서 시원하게 자폭해버렸습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오늘 이종섭 도주대사 사태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임명철에는 없다며 이것을 공수처와 야당 또 좌파 언론 MBC가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부적으로 정하자 공수처가 이를 눈치채고 작년 12월에 출국 금지를 걸어 놓았다며 이것이 공수처, 야당, MBC가 결탁한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 대사에 임명한 것뿐인데 공수처가 그 내정 사실을 미리 알고 출국 금지를 미리 걸어 놓고 기다렸다가 윤석열이 임명하자 민주당과 MBC와 짜고 도주 프레임을 걸어서 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는 도대체 누가 짜는 겁니까? 이것은 공수처가 윤석열 엿을 먹이려고 작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공수처였다면 지난 2년 동안 엿을 먹여도 수십 개는 먹였었겠죠. 결국 윤석열은 과거 검언유착 사건을 권언유착 사건으로 뒤집었던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박 논리가 너무 억지고 이미 국민들은 이 사태의 전말을 다 알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심판 여론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안철수, 조정훈, 박민식, 윤희숙, 이상민 등의 국힘 후보들도 이종섭 임명 처리하고 빨리 바로 잡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총선까지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일까 이 공색한 상황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오늘 급발진을 했습니다. KBS 앵커 출신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황 수석은 예전에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반말로 말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MBC는 잘 들어! 라고 말한 뒤에 내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 자, 여기서 황 수석이 언급한 이 사건은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으로 1988년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당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는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 정보사 사령부 소속의 현역 군인들이었고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황 수석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가 군부 독재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기자를 회칼로 난도질한 게 잘못이 아니라 기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게 잘못이었다고 말했던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더욱이 이 말은 MBC 잘 들어 라며 대상을 지목한 채 했던 발언입니다. 또한 현재 런종섭 사태에서 MBC가 호주까지 따라가 추적 보도를 했고 오늘 대통령실은 이것을 공수처, 야당, MBC가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던 시점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MBC 기자는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서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황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당연히 보도하지도 말고 내부적으로 데스크에 정보 보고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야, 한마디로 말하면 MBC 너 그렇게 정부 비판하다가 칼빵 맞아요 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했고 반문을 하자 농담이야. 하지만 어디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쌍팔년도 얘기도 아니고 이 자유당 때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윤석열이 노발대발하면서 MBC 좀 조지라고 했고 언론인 출신의 황상무 사회수석이 오프 더 레코드를 걸면서 기자들 앞에서 사실상 MBC의 조인트를 입으로 깐 겁니다. 내가 당시에 정보사에 있어봐서 아는데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으면 회칼을 안 맞았을 거 아니야. MBC처럼 까불면 칼 맞을 수 있어요 라고 협박하면서 그 윤석열의 분노를 대신 표출했었던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추락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자, 여기에 박성재 전 MBC 사장은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출입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MBC는 잘 들어라 1988년 정부 비판 기사를 쓰던 기자가 칼에 찔리는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정부의 대통령실 수석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할 때까지 그 어떤 언론도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이 비슷한 발언을 했다면 과연 지금의 언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같은 기자를 대놓고 협박질을 하는데 그러려니 숨죽이고 있고 용산이나 언론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상병 사망 사건을 덮으려다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사건으로 번지더니 런종섭 사태로 커지고 이제는 MBC 회칼 협박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줄이 걸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윤석열은 이렇게 시원하게 자폭해버렸습니다. 다음 뉴스. 자, 요즘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3월 중순부터 여론조사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예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게 오늘 발표된 RN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RN서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공정만큼이나 보수 과표집이 두드러졌었고 이 찍들이 쾌재를 불렀던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것도 보수 309, 중도 351, 진보 239로 보수 과표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전과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 플러스 조국이 48.6, 국힘이 38.3으로 15%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 47, 국힘 40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비례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19.7, 국민의미래 34.2, 조국혁신당 28.3이 나왔습니다. 비례투표에서 민주 플러스 조국이 48, 국힘 34가 나온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민주당 18.7, 국힘당 30.9, 조국 31.7로 민주 플러스 조국이 50.4%로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 민주 플러스 조국이 48.4가 나왔고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 플러스 조국이 42%가 나와서 국힘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중도층의 표심입니다. 민주당 18.5, 국힘 26.4, 조국혁신당 34.2%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조국혁신당이 28.3이었는데 중도층이 34.2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이게 얼마나 보수 과표집된 조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대목이고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태풍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정봉주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국힘당은 돈봉투 정우택과 5.18 폄훼 발언의 도태우도 취소했습니다. 그것의 여파로 정봉주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민주당원들은 혁명을 이뤄냈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더디게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후과는 냉혹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원들의 그 열망을 언론에 밀려 뒤엎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심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반발심은 조국혁신당의 지지로 옮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교섭단체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니까 무섭습니다.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은 민주 플러스 조국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지민 비조로 가고 있습니다.